자, 우리 이번 시간은 대중운동의 확산과 관련된 건데, 우리 여러 사람들이 했었던 운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운동. 아까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노동자, 농민의 운동도 있었고, 뭔가 이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조금 뒷받침해 줬던 게, 우리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한 소리 내는 사람들 있잖아. 뭔가 종교계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약자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농민과 노동자 운동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왜?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아, 좀 힘들어 요새. 청년 운동, 그 다음에 소년, 여성 운동, 또 하나는 형평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 선생님 뭔가 자꾸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을 할 수가 없네.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를 지금 앞에 두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발표했던 거는 이 부분이니까 좀 알겠죠, 맞지? 그죠? 우리 농민과 노동자 운동은 크게 우리 20년대의 모습과 30년대의 모습을 조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년대와 30년대. 자, 우리 농민들이 힘들었던 이유, 농민 중에서도 지주가 있고, 맞지? 자영농이 있고, 자영농은 내 땅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작농이 있겠죠.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처음에는 이 소작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들이 소작인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조금 주장하기 시작했거든. 어떤 거냐면 우리 땅을 빌리면 뭘 줘야 됩니까? 세금을 줘야 되죠, 세를. 근데 그 세를 깎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탈을 조금 줄여달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 소작인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쟁이라고 합니까? 우리 소작쟁이라고 하죠. 소작쟁이. 우리 쟁이가 파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동자. 노동자들은 우리가 아까 무슨 쟁이라고 했어요? 노동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20년대의 이 특징은요,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지. 그래서 이 운동을 했던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존을 위한 운동을 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20년대에 이러한 농민과 노동자 운동의 특징은 생존을 위한 주장입니다. 생존을 위한 주장. 그래서 우리 20년대의 이 모습들을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농민과 노동자들은요, 우리 20년대 되면은 또 어떠한 사상이 또 막 스멜스멜 전파되기 시작해요. 사회주의 사상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잖아. 우리는 평등한 거야. 지주와 자본자들은 없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영향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들도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일단 살기부터 해야 되니까 생존권 투쟁에 주력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회주의 영향으로 이들도 뭔가 한 목소리, 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단체가 필요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었던 첫 번째 단체는 얘들 둘이가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1924년 조선 노농 총연맹이 만들어졌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좀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 그죠? 농민과 노동자의 성격이 조금. 그래서 우리 좀 갈라져서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갈라지나요? 1927년에 이들 두 개의 단체가 갈라지죠. 첫 번째는 조선 노동 총연맹, 또 하나는 조선 농민 총연맹,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소작인들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요 시기 오게 되면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농민. 이제 농민 전체가 지주 빼고 농민 전체가 조금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이 소작쟁이의 가장 상징적인 거는 우리 1924년에 23년에 있었던 무슨 운동이었어요? 이게 암태도죠, 암태도. 암태도는 어디 있는 건지 알아요? 암태도가 섬일까 아닐까? 우리 도라고 적혀 있으니까 섬 같지 맞지? 우리 전라남도에 보면은 신안군이라는 게 있어요. 신안 들어봤어요? 신안? 염전으로 유명한 곳. 왜? 신안에 있었던 암태도라는 곳에서 나타났던 소작쟁이입니다. 우리 아까 발표할 때 성공했다고 했어요? 실패했다고 했어요? 실패했다고 했어요. 암태도 소작쟁이 성공했다고 했죠? 기회라고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성공했었어 가지고 실제로 이들이 합을 하면서 상당히 소작료도 깎게 됐고 그들의 요구를 지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적인 노동쟁이는 어떤 게 있었다고 했죠? 1929년에 발생했던 얘가 실패.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지. 그런데 이거는 아쉽게도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발생된 계기는 일본인 사장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막 때려버린 겁니다. 때리면 열받지. 그래서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건 좀 아닌데 라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파업을 개최해 나갔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성공하지는 못했죠. 강제로 해산당하거나 뭐 잘리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30년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30년대 특징은 일본의 정책이 맞죠? 일본의 정책이 변화돼요. 우리 주로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식민지 공업화라고 했고요. 맞죠? 얘들이 점점 대륙 침탈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 말살. 이렇게 일본의 정책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인정해야 안 해, 일본이. 안 해줘. 그래서 얘들이 정식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파업 자체가 제대로 잘 못 돼요. 우리 208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파업의 숫자가 30년대 이후 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들이 안 한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점점 지하로 내려가서 약간 우리가 일본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이 파업하면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은 30년대 되면은 사회주의와 일단 연대를 강화하고요. 사회주의가 연대를 강화했다는 소리는 사회주의의 목표는 뭐였죠? 계급 투쟁을 위한 정당 혁명이죠, 혁명. 그래서 여기 있는 농민들의 단체도 조금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혁명적 노동자 조합으로 성격이 좀 바뀝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 생존권 투쟁만 막 했잖아. 소장료 깎아주세요. 임금 많이 주세요. 이때부터는 이제 지주들 가라. 자본가들 다 없어져라. 사회주의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주하고 자본가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네? 일본 사람들이 많네. 그래서 이들의 성격이 일본에 이제 저항하는,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성격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우리 30년대의 주요한 특징은 우리 항일 투쟁의 성격을 보인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청년운동 볼게요. 이 청년들이 굉장히 이 시기에 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많지 않았거든. 그런데 조금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 그래서 이 청년들도 스스로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이 느껴왔었지. 특히 얘들 다 학생 운동을 다 겪어왔다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3.1 운동도 겪었고 맞죠? 60만세 운동도 해봤고 자기들이. 그래서 이들도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단체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209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조선 청년 총동맹이 있습니까? 보이죠? 우리 얘들도 만들어지는 게 무슨 영향이 컸대요? 사회주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급 해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들이 만들었던 게 1924년 조선 청년 총동맹 맞아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얘들도 스스로 많은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다. 자, 다음에 볼 게 제일 힘든 애들이에요. 소년과 여성들. 굉장히 억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다 일하고 있지, 맞지? 소년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보다 못해 안타까워 여겼던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우리 요 사람 들어봤어요? 방정환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만든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방정환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당시 천도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천도교는 우리 전통 종교죠. 우리 동학 들어봤어요? 동학? 네. 동학이 바뀐 게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 연합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우리 또 소년들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천도교 무슨 회라고 쓰면 될까? 천도교 소년회라고 쓰면 되겠죠. 이 방정환 했던 거. 그래서 얘들이 어린이 보고, 어린이들은 많은 꿈을 꾸고 뛰어다니고 놀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일 시키냐? 일 시키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 나중에는 이거 일본이 못하게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해방하고 나서는 이게 바뀌죠. 5월 5일로. 그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도 만들어요. 우리 잡지 이름이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뭔가 지식도 키워주고 뛰어놀게도 하고 뭔가 인권, 어린이의 권리 이런 것들도 보장해주는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오른쪽에 보면은 유아 에오데이 보입니까? 일본 애들이 이 유아 에오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얘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한 결국에는 건강한 신체는 뭘 위해 필요하니까? 노동을 위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로 바꾸기도 합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유아 에오데이는 좋은 게 아니야. 맞지? 우리는 어린이날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도 여성들의 신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운동들을 하게 돼요. 원래 여성들은 막 집에서 뭐 요리만 하고 아기만 키우고 이런 사람으로 인식됐잖아.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신간회가 등장했을 때 그렇죠. 우리 누가 발표했었지 이거? 수빈.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됐던 단체가 하나 등장했었죠. 우리 그 단체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무슨 회?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지. 이 단체는 누구와 친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신간회와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이 근우회도 독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밑에 보면 근우회의 행동 강령 보입니까? 그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여성들의 차별을 조금 없애달라 하는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210페이지 볼게요. 자, 210페이지는 형평운동인데, 자, 쌤이 아까 이 형평운동은 누구들이 개최한 운동이라고요? 이 백정들이 개최한 운동입니다. 자, 우리 원래 신분제도는 우리 갑오개혁 때 다 없어졌거든. 우리 갑오개혁 때 기억납니까? 신분제 철폐.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계급도 없고 평민도 없고 상민도 없고 이제 백정 또 없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백정들의 차별은 보이지 않게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존재했냐면 우리들 다 동사무소 가면 호적될 수 있잖아. 동사무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엔 당연히 컴퓨터로 되어 있지 문서로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백정 출신들은 이름 앞에 빨간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빨간색 점이 찍혀 있다는 거는 백정인 거죠. 그래서 이 백정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계속 존재했거든. 그리고 이 백정들이 터진 이유는 뭐냐면 분노한 이유는 이 백정들의 자식들을 학교를 입학을 거부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새끼 백정이네. 그래서 백정이 학교 가면 안 되지. 가서 고기나 썰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야. 이 계기로 부모님들이 터지죠. 맞죠? 그래서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운동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 평평운동은 어디에서부터 발생됐냐면
우리 경남의 진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진주에서 이 백정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를 조선 형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본에 있잖아. 일본에도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일본에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신분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차별받아서 일본에서도 자기들끼리 단체 만들어서 막 활동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단체와도 연대합니다. 그 단체가 일본에 있었던 수평사라고 하는 단체와 연계예요, 연계. 그래서 우리 여기에 210페이지 왼쪽에 보면 포스터 보입니까? 포스터? 포스터 보면 사람들이 다 뭘 들고 있어요? 저울 들고 있는 거 보입니까? 저울? 이 저울을 뭐 할 때 썼을까? 백정들이. 고기 근젤 때. 근젤 때 썼잖아.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 평평하죠? 보통 맞추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 고기도 수평을 맞추듯이 우리 백정들도 평등하게 대해달라는 포스터로 이 저울을 들고 옵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밑에도 봐봐요. 형평운동은 1920년대 말 내부적으로 이념 갈등이 생겼대요. 또 사회주의가 너무 깊이 개입하니까 실제로 차별 철폐만 원했던 사람들이 자꾸 백정들은 그냥 차별만 없애주면 되는데 뭔가 자꾸 뭐 계급 해방, 뭐 자본주의, 자본가 몰아내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얘들을 좀 어벙벙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들끼리 조금 이념적인 대립이 생기고 30년대 되면서 성격이 뭘로 바뀝니까?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변모해버립니다. 그냥 돈을 위한 단체로. 그러니까 원래에 대한 색깔이 퇴색해버린 거죠. 됐어요? 자, 우리 오른쪽에 조선 형평사 설립 취지문 보입니까? 우리 요것 좀 별표 쳐놓고요. 우리 공평은 뭐의 근본이래? 사회의 근본이라고 적혀있지. 그래서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고 우리도 뭘 시켜달라? 교육을 장려해달라라고 적혀있지. 맞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백정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불렀었대? 피촌 보입니까? 왜 피촌일까요? 맨날 피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피촌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잘 보고 이걸 보면서 이게 조선 형평사구나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마지막에 종교운동입니다. 자, 우리 종교운동은 몇 가지 종교가 좀 등장합니다. 우리 종교 한번 이런 종교가 있구나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이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보이고요. 이 대종교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입니다. 누구를 모시는 종교일까? 누구를 신으로 모셔요? 당군 할아버지. 그래서 이 대종교는 이 서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당군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당군.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독립운동.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만주에 있었던 우리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중광단? 그 다음에 이 중광단을 만들었죠. 얘들이 군대를 하나 만들잖아. 우리 그게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 군정서의 모태가 됐던 거죠. 중광단.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는 우리 불교. 불교는 다 들어봤죠? 네. 이 불교의 대표적인 사람은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이 불교에서 자꾸 민족주의 운동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불교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사찰령이라는 걸 제정해서 약간 일본식 불교를 일본의 우호적인 불교들을 만들려고 했거든. 그런데 이 한용운이 이 사찰령 무슨 운동?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한용운이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도.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천도교 들어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네. 동화. 동학의 모태라고 했잖아. 이게 원래는 동학이었습니다. 동학. 얘들은 무슨 운동을 많이 해요? 소년운동 같은 운동을 막 도와줬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천도교에는 하나 유명한 게 있는 잡지 하나가 있어요. 잡지. 어린이. 우리 잡지. 잡지가 개벽이라는 잡지입니다. 개벽. 이 천도교에서 만든 개벽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세상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런 잡지를 만들었다는 거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아니요. 원불교.
요것도 우리나라 종교입니다. 불교인데 조금 변형된 건데 하나의 종교. 이거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박중빈이라는 사람 원불교 아직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군대 가면은 원불교 가면 피자 줍니다. 원불교니까. 쌤도 옛날에 피자 한 판 줄 줄 알고 갔는데 한 조각 주길래 바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박중빈은 뭔가 악폐습 이런 거 있죠. 악폐습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한 새생활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알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죠, 교회. 그죠? 이 개신교 사람들은 주로 교육 활동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만들고 그런데 예전에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하늘에 있는 신을 믿잖아. 우리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데 일본 애들이 뭘 강조한 겁니까? 무슨 참배? 신사 들어봤어요? 조금만 더 할게. 미안. 신사 참배 운동이라고 해서 일본에 있었던 전통적인 절이거든. 일본 가면은 신사들이 많아요. 강제로 이 신사에다가 참배라고 하니까 개신교 사람들이 거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막 안 가고 그러니까 학교가 뭐 폐교된 학교도 많았고요. 우리 마지막 하나만 보면 우리 천주교는 들어봤죠? 네. 이거 가톨릭이죠, 맞지? 그쵸. 이 천주교에서는 주로 우리 양로원, 보육원 이러한 사회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갑니다. 사회복지사업. 양로원 같은 거, 보육원 같은 거 만들어서. 그리고 얘들이 독립운동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뭐 많이 했겠지만 뭔가 우리 여기 만주에 이 사람들도요. 만주에 의민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좀 급하게 했는데 아무튼 좀 봐주세요. 알겠지? 이 운동도? 네, 수고했습니다.